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아 김경수 도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제도약의 초석을 다졌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했고 재판 관련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를 오가는 우회도로의 개설을 놓고 주민들이 집회와 가두 시위를 벌이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밀 자급률을 2022년까지 9.9%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다시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2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법천지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의 단체장들, 이제 취임 1주년이 됩니다. MBC 경남은 오늘부터 민선 7기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 도정을 이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남의 경제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당선 소감을 이렇게 표현할 만큼 경제 살리기는 김경수 도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김 지사 취임 후 경남의 스마트 공장 계획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됐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경남 3곳이나 지정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이던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예타 면제와 함께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됐고 부산과 경쟁하던 제2신항은 진해로 유치하는 등 국책 사업 62건, 2040년까지 20조 원 넘는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도정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준비 기간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신공항을 제외한 경남의 수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분야는 적극 행정과 의전 간소화 등을, 사회 분야는 도민이 주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굵직한 사업을 여러 따내고 각 분야에 혁신을 외치지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각종 국책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은 이제 정말 그 구호나 이념에 좀 구애되지 말고 정말 그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여기에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77일 동안 자리를 비워 제2신항 협약식이 연기되는 등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도정은 언제든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습니다. 2심 재판은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도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를 선택해 주신 도민들에 대한 도리고 제 책임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취임 1년을 맞은 김경수 도정. 이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드루킹 관련 재판으로 인한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고성 하이화력 발전소를 오가는 우회로 개설을 놓고 사천시와 발전소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회와 가두 시위 등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우회로 개설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발전소를 오가는 화물차나 출퇴근 차량에 대해 서행 운전으로 항의를 하고 발전소 앞까지 거리 행진도 펼쳤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전소 측이 4.3km의 4차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라는 것. 대지 보상은 사천시가 하더라도 300억 원 이상의 건설비가 예상됩니다. 2013년 3월 13일 500억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측은 기존 도로를 연장하는 2차로에 200억 원 미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8m 노폭으로 해가지고 수정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후에 사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250억 원 안에 대해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됐고 재윤경 국회의원도
물밑에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합의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합의가 되더라도 우회로는 4, 5년 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측에 성의 있는 변화가 없으면 투쟁 수위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창녕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함양과 밀양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남해안에서 시작돼 늦은 오후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장수량은 내륙 지역이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로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18도, 함안 1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아침 기온이 대체로 17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금요일에 잠시 그쳤다가 주말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2년까지 밀 자급률 9.9%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마련도 식물국회 탓에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밀 주산지였던 합천 초계들. 양파와 마늘에 밀려 밀밭은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북적거려야 할 밀 수매 시기지만 우리밀 영농조합의 창고는 한산합니다. 2017년 1,200톤에 달하던 합천 지역의 우리밀 생산량이 올해는 80톤으로 줄었습니다. 재고가 많아가지고 유통업체에서 수매 계약을 안 내주는 바람에 올해 2년간 밀을 제대로 심지 못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전국의 우리밀 생산량은 15,000톤. 연간 국내 식용 밀 소비량 215만 톤의 0.7%에 불과합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으로 2009년 작업률 1%를 달성한 뒤 10년 만에 도로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농약, 방부제 걱정 없는 안전한 우리밀이지만 채 1%의 팔로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2017년 생산한 밀이 아직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가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 밀이 3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밀은 얼마예요, 그러면? 재비용을 포함하면은 훨씬 더 높아지게 1,000원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밀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 마련은 더딥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밀산업 육성법. 식물국회 탓에 20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하여튼 농림부가 앞장서서라도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밀, 제2의 주식이지만 식량 주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산 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소화전은 소방 차량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이를 가로막던 일이 빈번했는데요. 오는 8월부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현행보다 2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의 한 상가 건물 입구. 인도 위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경고문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몰랐어요. 우리 매일 되는데 아파트 주위에서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되는데. 빼야 돼요, 그래서. 대형 화재 취약 대상으로 분류된 병원 주변은 어떨까? 소화전 앞에 흰색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관할구청이 현행법을 어기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되는 거죠. 주차선을 잘못 걷다고 봐야 돼요. 이번엔 좁은 골목에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통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소화전 주변으로 양파와 상자 더미, 심지어 차량까지 주차돼 있습니다. 이 오후에는 이게 물건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뭐 들어가고 뭐 이래서 그렇지. 주방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놓으면 안 된다고. 경남 지역에 설치된 소화전은 7,800여 개. 오는 8월부터 여기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올라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방 관련 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화재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김해가 전국 유일의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의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만큼 지역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의료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한 업체입니다. 약 20년 전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지원 때문에 몇 년 전 김해로 이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 등이 제한적이라 연구개발 등이 매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원의 연속성이 좀 중단되는 소극적인 그 자세가 되어갑니다. 향후에는 아무래도 좀 다년간 과제로 진행하지 않을까, 몇 개월짜리 과제가 아닌. 하지만 김해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이런 고민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간 최소 72억 원의 예산이 매년 지원돼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제대가 보유한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이 기업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행재정적 지원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 유치하고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해 현재 70여 곳에 불과한 기업을 200여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기업들이 또 김해에 유치가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육성 13년 만의 성과인 강서특구 지정으로 김해가 의료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리산엔 이와 같은 공개 바위가 있습니다. 약 25도 기울어져 있어서 지리산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는데요. 경상남도 기념물 제266호인 공개 바위를 직접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다시 보는 경남에서 확인해 보시죠. 경상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오늘 오전 10시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집니다.
한박 웃음센터 개관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 밀양시 초동면에서 열립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개소식은 오늘 오전 10시 의령초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사천공항 노선조정 실무협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공항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지원 성금 모금이 지난 23일 종료돼 2달 동안 모두 883건에 8억 7천여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큰 아픔을 겪은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전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된 위로금을 피해자 대표들과 의견을 나눈 뒤 다음 달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당내 찬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시한인 본회의 직권상정이 성사되더라도 최종 조례 제정을 위한 과반 이상의 찬성 의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역 내 오랜 찬반 갈등을 빚어온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인구는 2015년 805만 2천 명을 최고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통계청에 따르면 경남과 부산, 울산의 인구는 2016년 804만 5천 명, 2017년 801만 6천 명, 2018년 797만 1,000명으로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순유출 인구는 부산이 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 1만 3천 명, 경남 6천 명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인구는 부산이 344만 1,0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37만 4천 명, 울산 1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언제 왔어? 아이돌 음악? 애들만 좋아하는 건 줄 알았다. 플로를 만나기 전까진. 나도 몰랐던 내 취향을 발견해주는 SK텔레콤 플로. 우리 엄마 총 있었네. 초시대 생활이 되다 SK텔레콤. 스플라트 리소 오빠들 스플라라라라라 스플라트 리소 언니들 스플라라라라라 스플라트 리소 다 함께 클라이맥스 스테이플렉스 스플라스 리솜. 힘들고 지칠 때 저는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언제나 부모님이 그랬듯 편안하게 저를 안아줍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곳. 여기는 창원공원 묘원입니다.